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기본인 3권 분립도 무력화되고,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모두 다 청와대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고, 또 검찰이라든지 또 감사원이라든지 전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주의 정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독선 처음 보는, 그러니까 정말 처음 경험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독선, 위선, 무능, 그리고 국민 분열,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민 분노가 끌어올라서 폭발할 지점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철수의 꿈은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꿈은 정치권에서 안철수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버텨서 반드시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건데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듯 보여집니다. 이미 그는 이런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고 국힘당과 연대와 통합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그 시도를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인 거죠. 김 위원장도 꿈이 있었으니 이 꿈이 안 대표와 겹치는데요.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잠룡둘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이 정치 코미디는 2022년 대선까지 저희에게 큰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배신과 음모, 치정과 사랑이 넘치는 정치 서사 드라마가 시작된 겁니다. 어찌됐건 앞으로 국민의당과도 좀 계속해서 정책 연대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통을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아니 우리가 꼭 국민의당하고 정책 연대를 이어나가야 할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는 거니까. 여전히 이 정치는 통합이고 세력을 넓혀가는 것이기 때문에 외연을 확장하고 같이 하는 건 필요하다고 봐. 다만 언제 어느 때 하는 것이 효과가 극대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내가 말씀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비대위원장께서도 언젠가 연대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럼 의견차가 있다고 보는 건 좀 맞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안 대표는 23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국힘당 장제원 의원이 만든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 강연에서 현재 집권 세력은 강고하다, 어용 지식인, 어용 시민단체, 어용 언론, 팬덤까지 단단하게 뭉쳤다고 진단하며 대한민국 미래와 야권의 혁신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야권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고 비호감이 많아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며 야당인데 억울하게 기득권 이미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탄핵으로 유능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잃어버렸다며 도덕성과 국정운영 능력에서 부적격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달리기를 하는 러닝클럽에서 만난 20, 30대가 바라본 국민의힘 이미지를 가감없이 전했는데요. 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립구도를 민주세력과 적폐세력, 서민과 기득권, 호감과 비호감으로 규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대표는 당내 문화가 획일적이고 개개인의 능력이 있어도 똘똘 뭉쳐서 집권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본다며 대한정당 이미지 구축에 실패한 상황이라고 단언했는데요. 안 대표는 정부 여당의 국민 여론이 등을 돌리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다방면으로 개혁을 통해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대표는 정부 여당의 독선, 위선, 무능, 국민 분열이 계속 쌓이고 있다. 국민 분노가 폭발할 지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런 비등점이 오더라도 야권이 준비가 안 되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의 모든 이야기에서 국힘당을 빼고 안철수를 집어넣으면 그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을 듯합니다. 자신에게도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국힘당과 연대를 원한다. 이게 그의 속마음인 거죠. 불세출의 안철수의 마지막 좌충수가 될 최후의 결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힘당과의 통합,
그리고 국힘당 대권 후보로의 출사표. 이게 안철수라는 한 정치인이 마침표를 찍게 될 순간인 거죠. 그가 울부짖었던 새정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새정치는 파랑새였던 건가요? 아니면 빨강새? 지금 이 상태라면 정권 교체는 물론이고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승리도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뭉쳐서 같이 이기는 것보다는 각자 도생식의 이미지, 그리고 또 그 조직 전체가 똘똘 뭉쳐서 집권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를 않는 문제. 대한정당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지금 그 실패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야권에 정말 절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러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변화의 노력을 한다면 지금이 야권의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23일 확인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부분 기각이 아니라 통째로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판사 출신 나 전 의원의 봐주기 기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 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그의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영장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 장소 압수영장 또는 계좌 압수영장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 관련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권에서 그간 검찰 수사 속도가 느리다고 비판했던 사건인데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나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국민의 관심과 비판이 거세지만 검찰은 이상하게도 수사의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는 여러 번 이루어졌지만 나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건데요.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을 거론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수사 의지에 관해 질문했는데요. 추 장관은 헛웃음을 보이며 제가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사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런 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됐습니다. 왜 수사 안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수사 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만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수사 의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지난 15일 형사 1부에서 형사 7부로 재배당하고 수사를 본격화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업무 분담 차원 재배당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여권의 압박 이후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는 너무 당연한 결과인 거죠. 무슨 신의 딸인가요? 다 검찰 조사를 받고 압수수색도 당하는데 지는 뭔데 꿈쩍도 안 합니까? 사건이 재배당된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누군가가 뒤를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역한 지 2년이나 지난 추 장관 아들 군부대와 자택 그리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정작 1년여 가까이 사건을 질질 끌며 차일피일 수사를 미뤄온 나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을 통째로 기각했습니다.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일인데요. 영장 기각 판사가 누구인지 또 사유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사법부 곳곳에 숨어 암약하고 있는 양승태의 적폐 판사들. 아, 그러고 보니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이 판사였군요.
혹시 이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상상의 나래를 펴봅니다.